팩,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업 컨설턴트 강민현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취업 컨설턴트 강민혁입니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너를 보여줘. 보여줘. 나왔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GS 칼텍스 연구개발직 지원단인데요. 네. 국내 대표 정유 회사 중 하나입니다. 네. 일단 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네, 일단 여러분들이 굉장히 친숙한 회사입니다. 아무래도 주유소 서비스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운전하는 도중에 중간중간에 맛볼 수 있는 기업인데요. 1967년이 최초의 민간 정유 회사로서 뭐 20여 국의 석유 제품을 수출하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뭐 저도 가고 싶은 회사 중에 한 곳이고요. 아, 예.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가고 싶은 기름집 1위. 기름집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하는데 예. 그만큼 뭐 들어가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그만큼 많은 대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들에게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GS 칼텍스 상반기 인턴 채용에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됐다고 하는데요. GS 칼텍스의 경우에는 복지 제도가 좋아서 취준생들이 많이 좋아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은 직장인으로서 이렇게 복리후생이나 연봉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할 필요가 없는 회사입니다. 전혀. 그만큼 이 업종 내에서도 상위권이고 대한민국 대표 업종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뭐 연봉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또 주택대출이라든지 뭐 여가 지원, 의료 서비스, 그다음에 뭐 연차를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굉장히 좀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강민영 멘토님이 가고 그렇죠. 싶다고 할 정도면 네. 말 다 말 다 한 거죠. 했죠. 진짜 말 다 네. 했죠. 맞습니다. 저도 가고 싶을 정도네요. 예. 상반기 인턴 채용 그 전차를 보니까 서류 전형 그리고 이제 집합 테스트 그리고 1차 면접, 2차 면접 이렇게 순으로 진행이 되던데 이 집합 테스트라는 것이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어떤 거예요? 일단은 약간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 네, 저희가 집합. 이제 흔히 하는 인적성 검사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적성 부분과 인성 부분 그리고 한국사 시험을 보는 필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적성 부분 같은 경우에는 8개 영역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 대기업의 그런 출제 유형과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한 10분 정도에서 5문제 정도를 좀 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네. 어감이 좀 세네요. 네. 집합 테스트라는 게. 일단 집합시킨다 뭔가 어감이.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취준생들의 경우에는 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채용 설명회에 참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은 SNS로 채용 설명회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그런 마케팅 채용 방식이 아니라 네. 최근에는 다양한 구직자들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렇게 우리 또 이 지방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네. 이제 SNS를 활용한 채용 설명이 굉장히 늘고 있는데요. 네. 뭐 실시간 중계 방송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네.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채용 담당자들이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또 해주고 네. 그런 것들을 좀 통해서 이 기업은 좀 더 젊고 우리 구직자들이 봤을 때 굉장히 좀 소통을 좀 많이 중요시 여기는 회사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또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통적인 방식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한데 사실 온라인은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렇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선하네요. 예, 그렇네요. 일단 채용 설명회도 그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를 하고 있지만 네. 그 면접을 강화하는 거, 이 변화하는 것도 추세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근데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요, 선생님? 일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채용 과정 중에서 우리 인사 전문가들이 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다 입을 모읍니다. 하지만 네. 아무래도 시간과 이런 자원의 한계 때문에 이제 면접을 좀 강화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네. 최근에는 기업이 아무래도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경쟁력으로 하다 네. 보니까 뭐 합숙 면접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기타 여러 가지로 뭐 창의성 면접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면접들을 시행하고 있고요. 네. 면접을 뭐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뭐 실무자라든지 임원진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부분들을 점검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역시 대세는 이제 뭐 직무 중심의 역량 중심의 채용으로 이제 면접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GS 칼텍스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일단은 GS 칼텍스의 면접도 어려운 데다가 네. 면접자들의 수준 자체가 사실 낮지가 않아요.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무래도 우리 구직자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력 있는 지원자들이 많이 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인성 면접만으로는 우리 지원자들의 역량을 평가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네. 뭐 다양한 이제 액티비티 면접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최종 면접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실제 입사했을 때 부서에서 있을 법한 그런 문제를 주고 한번 풀어보라고 하는 거죠. 네. 뭐 두 분에게 뭐 예를 들어서 방송 중에 이러이러한 상황이 주어진다면 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약간 이런 문제가 주어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PT 발표를 하고 난 후에 네. 임원진들이 그 CEO께서 직접 인성 면접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좀 검증을 좀 많이 하는 그런 면접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인재를 선발하는지도 궁금한데요. GS 칼텍스는 어떤 인재를 선호하나요? 일단은 뭐 슈퍼맨을 원하는 것 같아요. 예, 원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맞아요. 뭐 홈페이지에도 뭐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신뢰라든지 그 네. 현재적으로 행동을 해라라든지 아니면 유연한 창의적인 생각, 그다음에 서로 이제 협력하는 부분, 네. 그리고 도전, 성과 창출, 그리고 탁월함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주인공의 프로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영화 감상과 피아노 연주라고 하네요. 문학적이에요. 네. 전공은 고분자 공학과 졸업 예정이고요. 네. 학점이 3.9점입니다. 높아요. 네. 어학 점수는 토익이 860점이고요. 네. 대내외 활동으로는 나노스템에서 1년간 중고등학생 대상의 나노 융합과 과학 교육 봉사 및 과학 멘토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경력으로는 동성 화인텍에서 10주간 우레탄 폼의 필름을 접착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영화 감상, 피아노 연주 뭐 이런 걸 즐기는 거 보니까 섬세한 성격이 좀 아닐까. 네. 예, 그런 주인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공 역시 지원 직무와 좀 잘 어울리는 예. 것 같고요. 학점도 좋은 편으로 보여요. 그렇죠. 대외 활동 그리고 뭐 경력이 다양하진 않은데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네. 일단 우리 멘토님께서 보시기에는 요 친구가 이제 어떤 점이 좀 눈에 띄셨나요? 저 일단 최우선 순위로 일단 학점이 눈에 보입니다. 학점, 학점도. 이공계 학생이 이 정도의 학점을 얻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성실도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일단 좋게 평가가 되고요. 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학도 낮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학업 성취도는 좀 높아 보이고요.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눈에 띌 만한 이런 경험이라고 보긴 조금 어려워서 이따 자소서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원자가 쓴 자기소개서 살펴보면서 이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S 칼텍스 연구개발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S 칼텍스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지원 동기 역시나 묻고 있고요. 네. 그 연구개발직 지원자의 경우에는 지원 동기 쓸 때 좀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둬서 쓰는 게 좋을까요? 일단 연구 개발하면 나는 제품을 즉 돈을 버는 거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 연구 개발직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품질이라든지 원가 혁신을 통해서 네. 매출도 중요하지만 수익성을 제고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러한 마인드가 있다라는 부분과 좀 이렇게 관련해서 어떠한 이제 직무 관련 역량을 쌓아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폴리머 엔지니어로서 동방 성장할 수 있는 회사에 입사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고분자 합성과 레오로지 등의 전공을 바탕으로 고분자 중합 실험 경험을 쌓았습니다. GS 칼텍스 폴리머 사업부는 중국, 체코, 멕시코 등의 법인을 설립하고 LFP, TPE 등의 고부가 폴리머의 기술적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을 통해 변화하는 복합 소재 시장에 빠르게 대응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공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PP나 복합 수지의 연구 개발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GS 칼텍스와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최고를 지향하는 자세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낼 수 있는 엔지니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자신의 전공과 그 경험이 이제 관련 직무에 적합하다는 점을 굉장히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소재와 내용은 어떻게 보시나요, 선생님? 기본적으로 회사를 선택한 논리, 그리고 본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역할, 네. 그리고 어떠한 자세. 제가 기본적으로 봤을 땐 이공계 학생 치고는 짧은 글자 수 안에 지원 동기 부분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작성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높은 평가를 좀 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이고 담백하게 글을 쓰고 있는데 글이 전체적으로 다소 좀 심심하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좀 더 인상적인 느낌이 들도록 소정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기승전결 구조를 따라가고 있거든요. 네. 기승전결 구조를 따라가고 있는데 소제목을 제시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일단 약간 밋밋한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첫 번째 단락, 그리고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으로 이제 크게 구분이 되는데 네.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는 부분은 나름 비전이 제시되어 있어요. 네. 다만 어떠한 전문성, 즉 자기가 어떤 분야에 특히 전문성이 있고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생략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글자 수에 대한 압박과 그런 부분을 이제 이번 항목에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본인이 유사하게 이 지금 폴리머 관련해서 어떤 역량을 쌓아왔는지를 한 문장 정도는 그래 넣어서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 자기 이야기를 좀 썼으면 좋았는데 지금 여기에는 자기 이야기는 대부분 없고 회사에 대한 이야기, 직무 역할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이와 유사하게 글을 쓰다 보면 분명히 굉장히 범용적인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자신만의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는 결국 자기 경험 혹은 자기 전문성이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좀 반영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의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남들과 차별화되는 본인만의 특별함은 무엇입니까? 라고, 예. 본인의 특별함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이런 경우에는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걸 써야 되는지 아니면 직무와 관련한 역량을 써야 되는지 고민이 좀 네. 되거든요. 일단 질문만 봐서는 둘 다 써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요. 근데 항상 자소서는 타 항목과 연결해서 써야 되는데 네. 1번과 3번에서 강조할 수 있는 칸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철저하게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집중적으로 기술하시는 것을 야,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인공이 어떻게 내용을 적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조별 과제 중 화학 전지를 동력으로 하는 모형 자동차 만들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화학 전지의 효율과 차체의 경량화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했지만 저는 동력의 효율을 고려한 설계에 초점을 두고 커다란 바퀴를 이용하여 같은 회전수에도 더 멀리 가는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학전지 수용액을 담은 통액 뚜껑을 이용해서 다른 조의 PP 막대를 잘라 만든 바퀴보다 2배나 큰 직경의 바퀴를 만들어 가장 빠른 자동차를 만들 수 있었고 교수님께 호평을 들었습니다. 입사 후에도 열린 사고에서 창출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폴리머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창의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문장에 가서야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명확하게 소제목 혹은 첫 문장에서부터 네. 이런 열린 사고라는 키워드를 조금 더 드러냈다면 아무래도 평가자가 글을 볼 때 좀 더 이 지원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반영하면서 글을 읽으면서 더 명확해지는데 네. 그런 부분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건 좀 아쉽네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항목의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와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네. 자신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쓸 때는 좀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일단 3번은 인성과 관련된 부분을 쓰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1번은 로얄티, 2번은 이제 직무 관련된 역량. 근데 3번 같은 경우에는 인재상 혹은 이제 인성과 관련된 키워드를 적으면 좋은데 네. 근데 너무 지나치게 본인을 표현하기 위해서 좀 억지스러운 단어를 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좀 더 좀 단순하더라도 그 자신을 드러내는 단어가 정말로 그러한지에 대한 그 소재, 그리고 노하우, 성과 그런 부분 위주로 글을 좀 써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도 이런 거 우리 자기소개서 하면서 많이 들었는데 이거를 정말 우리가 그 관념적으로 어떤 단어가 딱 생각나는 떠오르는 그런 단어를 해야지 떠오르는 단어 아니거나 아니면 자기가 조합을 해요. 막 이것저것. 그런 거는 더 마이너스가 된다. 우리가 딱 떠올렸을 때 바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단어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인공은 어떤 내용을 썼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목표 발악입니다. 군 제대 후 대학 생활 중에 한 번쯤 학년 수석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복학 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도서관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학 후 세 번째 학기인 지난 학기에 학년 수석을 넘어 대학 차석이 되었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교육봉사와 아르바이트도 병행했지만 학년 수석이라는 목표가 있었기에 아침 7시까지 도서관에 도착해 아르바이트와 강의 시간 외에는 공부에 집중하고 주말에는 교육봉사에 참여했습니다.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도전해서 성취하는 인재로서 GS 칼텍스에서도 저의 노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잘 쓴 것 같네요. 그 연구개발직에 어울리는 그 끈기도 잘 나타나 있고 좀 그에 따른 이제 성과까지 잘 나와 있는 것이 인상적인데 단어 선택이 어떤가 약간 좀 이런 게 궁금합니다, 선생님. 네. 일단은 임팩트가 있어요. 왜냐면 학년 차석을 했다. 학년 차석했다. 이제 학년 수석을 넘어 대학 차석을 했다고 했기 네. 때문에 느낌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웬만한 끈기가 있어 보인다라는 이제 성실하다. 느낌이 있거든요. 네. 이제 학생들이 조금 주의해줘야 되는 게 연구개발직 같은 경우에는 학업 성취도와 연결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네. 이러한 소재가 사실은 괜찮습니다. 다만 다른 직무 같은 경우에는 네. 너무 지나치게 학업 성취를 이룬 것을 갖고 이렇게 글을 쓰는 것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 어쨌든 짧은 글자 수 안에 명확한 말 그대로의 성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어느 정도 이 끈기 혹은 목표에 대한 집념 그런 측면에서는 자기 그 강조하고자 하는 모습을 잘 드러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항목별로 이제 주인공이 쓴 내용을 좀 봤습니다. 근데 네. 이제 오늘 주인공의 그 자기소개서를 전체적으로 좀 평가를 하신다면 이제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1번과 3번은 크게 문제될 부분은 네. 아니라고 보여져요. 네, 1이랑 3번. 예, 다만 아까 2번을 이제 열린 사고를 강조하면서 가볍게 지나갔는데 사실은 이 지원자가 연구개발 직무에 있어서 그럼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학점이나 뭐 이제 말 그대로 대학 차석 등 전공과 관련된 일정 부분에 성취도가 있다라는 걸 강조한 건 좋은데 사실 네. 이 부분은 이력서에서 학점으로도 이미 드러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개발직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와 뭐 소통이라든지 관련해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부분을 좀 강조했었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 짧은 글자 수 때문에 강조를 좀 못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이번 항목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직무 역량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서 글을 다시 한번 적성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GS 칼텍스 연구개발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나설 차례죠. 세환이와 구미의 B급 처방전. 처방전입니다. 네, 오늘 제가 주인공에게 드리고 싶은 처방전은요.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역시 높은 학점을 받은 만큼 그쵸. 네. 굉장히 성실하게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크게 흠잡을 부분은 아까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외에는 잘 찾지 못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굳이 꼽자면 소제목을 한번 좀 써서 네. 이 전체적으로 심심한 느낌을 좀 더 인상적이게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재한 씨는요? 저도 역시나 뭐 특별히 이게 흠잡을 데는 없는 것 같고 우리 선생님께서 혹시 2번 항목을 좀 중점으로 다시 한번 좀 써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일단은 자기소개서에 그 다가가는 기준이 조금 달랐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써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거를 그냥 귀담아 들으시면 될 것 같다는 그런 처방전. 오늘은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는 멘토님 칼바니. 말씀을 잘 들어라. 그런 처방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멘토님 저희의 처방전 어떻게 보셨나요? 다른 때와 다르게 네. 이렇게 많이 할 얘기가 없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잘해서요. 잘한 것보다도 네. 항목이 3가지밖에 없고 글자 수가 짧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짧게 쓰다 보니까 잘못한 부분도 사실 많이 없어 보이는 그렇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그만큼 눈에 띄는 자소서를 쓰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GS 칼텍스 자체가. 그러다 보면 다 파묻히게 되는데 전략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소제목을 잘 쓴다라든지 뭔가 이 사람들 앞에서 눈에 안 띄는 그런 환경이지만 내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임팩트를 줄수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자소서입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소제목도 글자 수 포함인 거죠? 무조건? 네, 그렇죠. 맞습니다. 포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멘토의 특급 처방전과 임스트리아 지극히 주관적인 처방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먼저 첫 번째 질문해 주세요. 네. 우리 지원자는 학창 시절 네. 이제 공부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았을 것 같은데 쏟았습니다.
네, 그럼 상대적으로 이 인간관계 유지하는 게 참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본인만의 그 인간관계 노하우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인간관계 노하우가 저의 취미와 관련되었었습니다. 영화 감상이 저의 취미인데 네. 그 공부하는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딱히 그 스트레스 풀 데가 없어서 취미로 영화 감상을 했었는데 그 영화를 이제 혼자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3, 4모 모여서 같이 영화를 보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친구들이 이제 꼬실 때 야 우리 영화 보러 가자 이게 단순히 이게 아니라 영화를 보고 나서 우리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감상을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그것을 약간 그 스터디처럼 꾸며서 우리에게 좀 발전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모해보자, 모의해보자라는 말로 친구들이 같이 이제 가면서 여러 명의 친구들과 같이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인상만 보면 인간관계 노하우 되게 잘할 것 같은데. 방금 뭐 어쨌든 좋습니다. 네. 그 영화 아까 이제 이력서와 연결해가지고 네. 본인의 취미와 연결했고 단순히 영화만 보는 것이 아니라 끝나서 네. 이제 영화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그런 관계 유지를 했다. 네. 저는 뭐 충분히 논리적인 답변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오히려 영화라고 딱 했을 때 처음 느낌이 네. 야, 영화관 가가지고 인간관계 유지가 될까라는 그쵸. 약간 조금 의심이 좀 있었어요. 영화를 보지 대화를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좀 더 활발하고 물론 이제 음. 취미생활로 이력서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네네네. 저는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력서에 영화 감상보다도 오히려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뭐 운동이라든지 그쵸. 그런 걸 의도적으로 넣는 게 나중에 면접 때 더 좋을 방법이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아니면 DVD방 얘기를 하던가. DVD방이요? DVD방은 뭐죠? 좀 더 역동적인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예, 요거는 일단 자체 편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영화 감상 DVD방에서 왜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해 주세요. 네. 우리 지원자는 한 번 목표를 잡으면 끈질기게 이렇게 달성하는 지원자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면 좀 고집도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제가 어느 정도 고집이 있는 편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에디슨이 전구를 개발할 때 99%의 실패 동안 본인의 고집이 없었다면 결국 그 전구를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자신의 확신에 따른 고집은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물론 언제든지 남들의 비판에 좀 열려 있고 듣고 경청하려고 노력은 하는 편입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은 굉장히 매뉴얼적으로 답변이 잘 된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처음 인정했고요. 예, 네. 그렇게 고집이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 에디슨의 사례를 들었고 네. 거기에 끝난 것이 아니라 본인도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경청, 조언 등을 잘 듣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네. 예, 굉장히 컴퓨터 같은 답변이었어요. 그렇죠. 예. 제가 이 프로그램을 2년간 하니까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제 기계적으로 답변을 그러니까 바로바로 펜으로 이거. 뽑아내는 것 같아요. 네. 정석 답변이라고 하는데 그거 네. 맞아요. 네. 제가 할 게 이제 많이 없어지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2번 질문에서 한번 저에게 이제 한번 이제 실전처럼 한번 다가와 주시겠습니까? 네, 네. 세 번째 네. 질문 해주세요. 다소 민감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네네. 우리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아우. SO일이 있는데 왜? 왜 꼭 우리 GS 칼텍스여야만 하는지 네. 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GX 칼텍스여야만 하는 이유는 저의 어린 시절과 같이 자라온 그 광고 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되게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 GX 칼텍스 앤 나나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당신은 나에게. 그런 GS 칼텍스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이 가치관을 흔들어 놓을 정도의 그런 굉장히 호감도를 주었기 때문에 아예 다른 데는 생각이 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GS 칼텍스 그것만 머릿속에 맴맴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원을 다른 데 생각하지 않고 바로 연구개발지 주유소 업계에는 여기를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지원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네. 그게 그렇게 강하게 흔들렸다고요? 아 그럼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 생각나지 않아요? 안 나요. 혹시 네.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죄송합니다. 다른 답변을 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해보시길. GS 칼텍스는 일단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는 것이 눈에 띄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앞서 나간다고 생각했나요? 일단 영어로
영어가 G가 다른 S나 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GS 칼텍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거지만 업계 1위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논리였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업계 1위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많이 생각을 하지 않았었고 제일 중요한 거는 SK나 아니면은 SOL 같은 경우에는 그 정유업계라는 그런 인식이 좀 굉장히 강하긴 한데 GS 칼텍스는 여러 가지 자회사를 통해서 그 여러 자회사나 아니면 그 계열사들이 서로의 그런 굉장히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많이 발전할 수 있는 모습들. 대기업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GS는 특별히 더 그 유기적인 관계가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지원한 것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지금 세 가지 답변 논리를 주셨단 말이죠. 네. 예. 첫 번째 논리는 이제 읍소하는 논리죠. 읍소.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았다 그냥.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아주라. 네네. 사실 이 논리가 되게 비논리적이고 네. 안 맞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걸 표현을 잘하면 이게 좋은 답변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이 같은 말을. 그러니까 이건 진짜 그런 감정이 있어야 되겠죠. 네네네.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이성을 내가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또 내가 왜 좋아했을 때 사실 이유가 그게 많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는 진정성에 따라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가식적으로 했다가는 이제 아까와 같은 이제 부작용이 나오는 거고요. 부작용이 예. 생기는 것이고. 두 번째 논리도 되게 좋았어요. 네네. 굉장히 엄청 선도적이고 앞서 나가는 기업이다. 근데 그 사례를 지금 아무래도 지금 현재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하셨는데 예. 연구개발 분야에서 특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GS 칼텍스가 다른 회사보다 정말 앞서 나가고 있고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짚어줬다면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세 번째 논리는 이제 좋은 거 다 얘기했거든요. 어깨 네. 1위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좀 생략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생략하는 것도.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모의 면접 진행해 봤고요. 이번에는 지원자가 보낸 궁금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졸업 후에 취업을 못하면 채용 연계가 아닌 인턴이라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그 인턴이라도 바로 정규직으로 연계가 되면 좋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졸업하고도 이제 짧은 인턴하는 게 부담이 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선생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는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해라. 예. 물론 그게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턴 하다 보면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인턴 하다 보면 지원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인턴 안 하고 시간이 많다고 해서 지원을 또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이제 그렇죠. 많은 학생들 보면서 예. 봤기 때문에 오히려 바쁘게 살면서 이렇게 저는 한번 도전해 보라고 하고 싶고요.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반드시 지원 분야와 관련된 인턴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직 지원자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연구개발직 같은 경우에는 분야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실제로 지원했을 때 어떤 역할을 본인이 해야 되는지를 되게 망설이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명확하게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시고 다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조직의 그런 목표에 맞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특히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 조직 지향적인 모습을 함께 보여주면서 비전을 좀 강조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네. 연구개발직 지원자, 특히 학사 같은 경우에는 석사 이상들을 많이 선호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는 학사생들도 많이 뽑기 때문에 우리 학사 지원자 같은 경우에 너무 이렇게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직 지향적인 태도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GS 칼텍스 연구개발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길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 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준, 남! 네, 오늘도 취준진담 함께해 주실 임기만 대표님, 강민혁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고려대 토론 동아리 고란도란 학생분들 자리했습니다. 꽃미남 토론어 최나건 학생과 네. 토론의 여왕 김민지 학생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보미 씨는 그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준비를 했나 좀 궁금합니다. 외모나 목소리, 발음, 톤 다 중요한데
외모나 목소리, 발음, 톤 다 좋아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아, 근데 정말 네.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 음성도 중요하지만 그쵸. 보여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그 이미지 그 메이킹 같은 수업도 하고요. 이미지 메이킹. 자신한테 맞는 컬러가 무엇인지 뭐 이런 아하. 수업이 실제로 컬러. 아나운서 아카데미 커리큘럼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야, 커리큘럼만 뭐 배운다고 다 아나운서가 되는 거 아니지만 그걸 너무나 잘 소화했으니까 이렇게 아나운서 된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닙니다. 기가 막히네요. 감사합니다. 멋있습니다. 네. 재한 씨도 근데 재한 씨만의 네.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나 이 스타일을 더 고수하실 생각인가요? 근데 왜 기분 탓인가 좀 기분이 좀. 정말 기분 탓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정말 궁금해서. 좀 더 하고 싶은데 괜찮나요? 네네네. 얼마나 더 하실지만. 기분이 조금. 아, 네, 알겠습니다. 탓입니다. 요즘 그 페이스팩이라는 단어가 생겼잖아요. 페이스팩? 페이스 플러스 팩이라는 단어입니다. 얼굴도 스펙이다. 아. 그렇죠, 나원 학생? 네, 네. 좀 씁쓸한 현상이긴 하지만 그러게요. 이제 취준생들 사이에서 얼굴도 네. 스펙이라고 해서 이제 그 원서에 서류에 올리는 네. 사진을 포토샵으로 보정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1회 때 주제였잖아요. 취업 성형도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야, 포샵을 한 사진을 서류를 좀 올리면은 실제 나중에 이제 같이 봤을 때 또는 뭐 너무 다르다 이럴 때 어떤 일이 좀 생기는 건지. 이런 상황이 연출되겠죠. 어떻게 될까요? 누구세요? 본인 그렇죠. 맞으세요? 네, 본인이 물론 맞냐고. 이제 그러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과도한 사진 보정은 면접관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건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또 페이스팩이다 보니 실제 취준생들이 이미지 메이킹 강의를 들으면서 외모부터 목소리, 뭐 태도까지 코치를 받는다고 하는데 취준생에게 이미지 메이킹이란 무엇인지 네. 핫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자, 이미지 메이킹의 첫 번째 키워드. 과연 어이, 무슨 뜻이에요, 저게? 55, 38, 7? 55, 38, 뭐 이거 사이즈인가? 뭐 신체 사이즈처럼 돼 있는데 너무 큰 거 아니에요? 55면은 50은 너무 그 최홍만 아저씨 아닌가? 너무 큰 건데? 역삼각인데, 역삼각. 네. 나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허리가 7이라는 거는 그 사람입니까? 뭘까요? 그러게요. 첫 번째 키워드 준비한 나곤 학생. 무슨 뜻이죠? 네, 이 숫자는 메라비언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메라비언의 그 대화에서 시각과 청각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입니다. 한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이미지가 시각이 55%, 청각이 38%, 그리고 언어는 7%라는 법칙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엘버트 메라비언이 1970년 저서 사일런트 메시지스에서 발표한 것으로 짧은 시간에 좋은 이미지를 주어야 하는 직종의 사원 교육으로 활용되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취준생들도 참고할 만한 이론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시각 이미지는 무엇이 있습니까? 시각 이미지에는 자세나 용모, 복장, 제스처 등 외적으로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청각은 목소리의 톤이나 음색, 그리고 언어는 말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할 때 예. 내용에 대한 전달할 때 말에 대한 내용보다는 그 외적인 이미지에 더 좌지우지 된다는 말이죠. 첫인상이 딱 3초면 결정이 된다는데 네. 면접에서는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상당히 이제 첫인상 같은 경우 중요하고요. 들어오는 순간부터 해서 말 그대로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또 자기소개까지 하는지를 보통 저희가 첫인상 관점으로 보거든요. 네. 이 친구가 어떠한 매력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 친구한테 굉장히 큰 호기심을 가질 수도 있고 관심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뭐 대다수의 평가자들 입장에서는 보통 한 이런 거 첫인상만 보면 한 80%는 이 친구가 최종 합격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바로 판단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그 확인 관련된 질문들만 하면서 그 첫인상 좋은 친구들한테 좀 후한 점수를 주는 경향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면접 대기 태도도 좀 중요하다고요. 아, 이런 거 어떻게 보나요, 진짜? 네네, 그 취업 포털 인크루트라는 네. 사이트에서 네네. 이제 인사 담당자들 대상으로 면접장에서 제일 싫은 유형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네. 83.2%가 면접 대기 태도를 보고 점수를 깎은 적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뭐 이게 취준생에겐 매 순간이 사실 면접인 상태군요. 그 네. 순간에 긴장끈을 놓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니까 이미지 네. 메이킹 컨설팅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자, 취준생과 이미지 메이킹 두 번째 키워드. 과연 뒤샘 미소?
디센이 무슨 뜻이에요? 디센이 미소? 외국어 아닐까요? 프랑스어. 그러게 약간 프랑스 같은 느낌이기도 해요. 아, 미소도 한국말이 아닌 거예요. 미소도 영어인가 외국어인 거야. 디센 미소. 디센 미소. 자, 그러면 두 자, 번째 누가- 키워드 준비한 네. 민지 학생. 디센 미소 뭔가요? 네, 사실 최나건 학생이 정확히 맞춘 것이 디셰는 프랑스어입니다. 제가 불어를 못해서 발음을 제대로 못 해드리겠지만 네네네, 아무튼 아니요. 19세기 프랑스 신경학자 기욤 디셴이라는 사람이 기욤 발견한 디센이에요? 미소입니다. 네. 이것은 어떤 가식도 없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미소. 예. 얼굴 근육이 42개가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대엽골근이라는 근육과 눈 둘레 근육, 이 두 가지 근육만 사용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미소입니다. 흔히들 자연스럽지 않은 미소라고 하면 광대뼈 주변을 움직이는 거라고 하는데 광대뼈 그렇지 않고 인위적인 요소가 없이 상대방에게 꾸밈 없는 복종과 뭐랄까요, 약간 친밀함의 요소를 전달함으로써 면접에서 매우 적합한 미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적합한지 두 학생이 한번 해보면 안 될까 하는데 혹시 자, 우리 먼저 민지 자, 민지 학생부터. 학생부터. 디센 미소. 광대를 안 움직이고 웃을 수가 있나요, 사람이? 그냥 한번 웃어볼래요? 광대를 안 움직이고 웃는다. 웃어. 자, 이제 웃어주세요. 자, 웃어주세요. 자, 이제 웃어주세요. 이게 웃었네. 여기서 자연스러운 미소가 나오네요. 그러게요. 네. 진짜. 자, 우리 낙원 학생 피해갈 수 없습니다. 디센 미소 한번. 예. 요 정도. 네. 정말 아닌가요? 이덕화 씨 같아서. 이거 디센 미소. 진짜 미소. 네. 네. 평가해주세요. 나곤 학생 같은 네. 경우에는 뒤센 미소에 가깝다라고 봐요. 가까운 것 왜냐하면 같아요. 본인이 네. 선천적으로 이 보조개가 있잖아요. 너무 이게 귀여워요. 장점이라고 봐요. 풍덩 빠질 것 같은 보조개. 진짜, 네. 사실은 또 우리 낙원 학생 같은 그런 스타일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진짜 여성분 맞아요. 사이에서. 부드러운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네. 뒤센 미소라고 해서 무턱대고 웃으면 안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준생과 이미지 메이킹. 마지막 과연? 키워드. 태양의 후예. 마지막 키워드 설명은 제가 하지 말입니다. 이게 좀 힘든가요? 두 분 다 밥은 하셨습니까? 식사를 하셨습니까? 정말 저어지 말입니다. 그만하지 예. 이제 면접장에 가면 신입생들이 어떤 말투를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아까 어체로 해야 될지 아니면 해요체로 해야 될지. 자, 면접장에서 첫인사로 안녕하십니까? 아니면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것 중에 어느 것들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렇죠. 이제는 이제 안녕하십니까가 더 대중적이죠. 네. 근데 일부 유학생들 중에 제가 최근에 가르쳤던 학생은 네. 안녕하세요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보면은 자, 사실 단아까를 만약에 제대로 사용한다면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또한 그 면접장의 분위기에서 크게 어색하지 않다면 해요도 괜찮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기업이 좀 더 공식적인 문화를 좋아하고 보수적이다면 단아까 어체가 더 어울릴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창의적이거나 보수적이나 자유로운 분위기라면 오히려 단아까 어체만을 사용한다면 지원자가 답답해 보이고 틀에 갇힌 것처럼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단아까 어체를 사용하든 아니면 해요 어체를 사용하든 간에 면접관에게 어떻게 하면 신뢰감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미지 메이킹에 대한 핫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배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취준생의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 진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취준 진담 주제는요. 취준생의 이미지 메이킹,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대 받을 필요가 없다입니다. 그렇군요. 먼저 일단 취준 진담 제작진 앞으로 사연이 도착했으니까 사연을 들어볼게요. 네. 자, 대학교 5학년 취준생입니다. 계속되는 탈락 속에 드디어 원하는 기업에 면접 기회를 얻었습니다. 재환아, 너 내일 면접 보러 가는 거 아니야? 야, 내일 같이 가야 돼? 미쳤어. 너 내일 머리 이렇게 하고 갈 거야? 야, 나만의 개성을 보여줄 거야. 왜? 개성 같은 소리 하네. 뭐라고? 야, 당장 미용실 가서 잘라. 야, 그리고 내일 가서 허리 숙이는 거 말고 딱 펴고, 그래. 어깨 펴고, 당당하게, 목소리도 크게 내고. 엄마야, 뭐야, 하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아니 근데 너 이미지 컨설팅 받았던 곳 있는데 너도 거기 가서 좀 받아야겠다. 면접날 메이크업도 좀 하고 남자는 눈썹 정리를 잘해야 해. 아이, 야,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면접은 100% 붙을 자신이 있어. 그리고 내가 머리 한 번만 쓱 넘기면 끝나. 태연아, 면접은 그렇게 녹록지 않단다. 네 말 듣기도 전에 면접관이 등을 돌릴 수도 있어. 아니야. 그리고 그 정리되지 않은 이 머리와 이 피부와 이 눈썹 그리고 이 의상 알았어? 비싼 돈 주면서 이미지 컨설팅비에 미용실까지 가서 머리, 눈썹 정리까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건 작가의 농락입니다. 이 정도는 네, 저걸 저격한 겁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네, 뿐입니다. 그렇죠. 네. 자, 저 같은 헤어스타일은 이제 면접에 참여하면 좀 그럴까요? 제가 딱 왜요? 봤을 때 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업종에서는 네. 뭔가 있어 보이는 핵심 인재 분명합니다. 네. 하지만 네. 일반 대기업이다. 생산관리, 영업관리. 네. 아니, 미생 봐도 머리 긴 분들 얼마나 많은데요. 변요한 씨도 그때 머리 길지 않았습니까? 그건 드라마잖아요. 그렇네. 근데 사실 이 알겠습니다.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게 네. 범위가 참 넓은데요. 취준생의 이미지 메이킹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네, 그 외모적인 부분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의상 이런 것에서부터 신뢰를 주는 목소리와 말투 그리고 자세, 태도 이렇게 등등이 있습니다. 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겉가속 할 거 없이 이제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남자들도 이제 눈썹 관리를 정말 해야겠네요. 네, 남자들은 특히 뭐 색조 화장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눈썹을 조금 관리하게 되면 인상을 많이 좌우할 수 있으니까 눈썹 네. 관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나곤 학생은 했습니까? 저는 오늘 네, 좀 약간 문신 같은 거?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를 송두리째 바꾸는 것과도 같은데 취준생들에게 이런 이미지 메이킹 컨설팅이 정말 필요한지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취준생 이미지 메이킹 컨설팅 받아야 한다 팀부터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제가 세 가지 직업군을 말씀드려 볼게요. 네. 삼성전자 마케터, 보그지 편집자, 그리고 넥슨 게임 개발자. 각각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일단 삼성은 그쵸. 굉장히 포멀하고 마케팅. 네,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느낌이 떠오르게 되죠. 모두가 취준생이랑 똑같은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모두가 같은 이미지를 장착해야만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이미지 메이킹은 직무 적합성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릴 수 있는 직접적인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두 번째로 간단한 프로세스, 그냥 이미지 컨설턴트에게 가서 이미지 컨설팅을 받고 그 아웃풋을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인풋과 아웃풋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몇 안 되는 취업 준비 요소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보았을 때 면접까지 힘든 관문을 통과했을 때 이것조차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취준생의 이미지 메이킹 필요 없다 팀 1분 발언 해주시죠. 네,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외모보다는 실력이 돈을 주고 만들어내는 정형화된 이미지보다는 나의 개성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취업 과정에서 필요한 단정한 용모나 자신감 등은 혼자서도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취준생들은 무엇이 본인에게 필요한 핵심인지 파악하고 거기에 몰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직무 역량을 확보하는 일일 것입니다. 부차적인 요소인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사교육 시장까지 형성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취준생의 이미지 메이킹 받을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면접관을 단번에 사로잡을 수 있는 나로 만들어준다는 이미지 컨설팅. 비용과 시간을 투자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지 토론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민지 학생부터 발표해 주시죠. 네. 업무 역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기업에서 업무 역량이 필요한 직원을 뽑는 건 당연한 이치죠. 하지만 요새 우리 취업 준비생 프로세스를 생각해 볼까요? 1차, 2차, 3차 수많은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사실 면접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소수고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는 업무 역량은 충분히 증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소수 중에서 업무 역량이 평가가 된 소수 중에서 튀어볼 수 있는 방법은 이미지 메이킹이 아닐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전문적인 그런 기관에서 받은 이미지 메이킹이 그 비용과 시간과 대비했을 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가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입니다. 만약에 그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과연 뭐 나의 외모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게 사실 내가 하는 것과 얼마나 다를
것인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어떤 말투나 풍겨져 나오는 자신감 이런 것들은 과연 비용을 내서 배울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하고 과연 그 비용이 제대로 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가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입니다. 지금 컨설팅이라는 부분을 외부 기관이라고 이제 한정하셨고 그리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자된다라는 가정하에서 우리 낙원 학생이 이제 반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미지를 점검하는 부분과 타인을 통해서 이미지를 점검하는 부분은 좀 다른 시각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문가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해당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단연간 그런 이미지 관리를 통한 어떤 누군가를 좀 더 좋게 만드는 일을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전문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뭐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경제학적으로 바라보면 그 업이 성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분명히 거기에 대한 결과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러한 부분들을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 저는 그러한 투자 대비 효용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메이킹 강의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 공부하고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인사 담당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민지 학생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각 회사마다 추구하는 이미지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 강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이미지 메이킹 강의를 하는 사람이 원하는 정형화된 이미지죠. 그 이미지 안에 갇혀서 차라리 내가 약간 거짓된 이미지를 행사하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솔직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저는 면접의 플러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원 학생은 평소에 굉장히 센스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기한테 어울리는 게 뭔지 굉장히 잘 알고요. 하지만 이 세상 모든 취준생이 그런 건 아니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사실 모두가 자기한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고 있지는 않아요. 그것 때문에 최근에 우리 아나운서님은 아시겠지만 자기한테 어울리는 색조를 찾는 게 굉장히 유행하기도 했고요. 그런 식으로 모두가 자기한테 어울리는 그리고 자기 직종에 어울리는 걸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미지 메이킹 강의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미지 메이킹을 전혀 이렇게 받고 있지는 않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서 인사 담당자는 이미지 메이킹의 전문가는 아니죠. 네. 왜냐하면 실제 면접 단계에서 이 친구의 이미지가 좋다 안 좋다를 평가 점수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첫인상의 효과라든지 기타 이 지원자를 평가하는 과정 안에서 이 친구에게 좀 더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다면 좀 더 우호적인 점수를 줄 수 있는 건 사람 마음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좀 정형화된 게 문제가 좀 되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 낯선 사람을 보고 호의적인 인식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악수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갖고 우리가 정형화했던 방법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매너라고 이야기를 하죠. 매너. 이 이미지 메이킹 안에는 그러한 태도적인 측면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너무 뭐 인사하는 것도 정확하게 87.7도 뭐 이런 식으로 인사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는 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회사에 들어오면 보통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에티켓이라고 해서 이미지 메이킹 관련 강의에서 배웁니다. 악수하는 법, 인사하는 법. 예, 이런 부분들이 저도 취준생 입장에서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이미지 메이킹을 얼마나 과도하게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미지 메이킹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민지 학생이 삼성전자의 마케터나 보그의 편집자 그리고 넥슨의 개발자 이렇게 예를 들어주셨는데 각각의 직종에 맞는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 근데 이미 이 말씀해주신 언급해주신 이러한 개발자들, 이러한 지원자들 중에서 과연 이미지가 가장 돋보여야 될 지원자는 어떤 지원자일까요? 예를 들면 보그의 편집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떤 패셔너블 해야 되겠죠. 근데 뭐 넥슨의 개발자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개발자 이미지는 뭡니까? 오로지 첫 이미지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이 갖추고 있는 직무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개발원에 대한 전문성이겠죠. 경험이라든지. 저희가 이미지 메이킹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의 이 주장 자체가 직무 역량보다는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혹시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 이번 주제 자체가 뭐 직무 역량이 중요하냐, 이미지 메이킹이 더 중요하냐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도 직무 역량이 중요하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좀 더 효율적 관점에서 이미지 메이킹까지 받아야 되느냐, 혹은 이건 좀 불필요하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좀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미지 메이킹 얘기를 좀 하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
이제 임 대표님께서는 이제 우리 신입사원이 되면은 이런 비즈니스 에티켓에 대한 교육을 다 받거든요. 요즘에는 신입사원들이 너무 준비가 잘 돼가지고 미리 이런 것들을 선수학습을 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기업에서 분명 이게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먼저 그런 것들을 익히고 좀 더 뭐 들어갈 때부터 좋은 인상을 준다면 주변 동료들도 그렇고 동기들한테도 더 좋은 인상을 주면서 좀 사회생활을 더 나이스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고지 편집장 같은 자리에 과연 어디서 만들어준 이미지를 가지고 면접에 합격을 했다면 그 미천은 금방 동락이 마련이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패션 센스도 없고 그다음에 자기를 꾸밀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 순간적인 누군가 해준 걸로 합격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전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저는 무조건적으로 개인적으로 체득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어떤 돈을 들여서 얻어야 되는 부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마저 자본주의 하에서 사교육 시장으로 형성이 돼버린다면 과연 우리 사회의 외모지상주의가 얼마나 더 심화될 것이고 취준생들이 받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압박은 더 심해질 거라고 저는 그 점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부분을 좀 들어보면 그 외모지상주의, 이미지 컨설팅, 동급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단순하게 외모를 우선시한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이미지 컨설팅을 받는다라는 것은 조금 제 입장에서는 좀 다른 생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그 보고 편집장 얘기가 나왔는데 당연히 이제 아까 전문 용어로 이제 뽀록이 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뽀록이 난다. 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면접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지원자가 정말 정형화된 이미지를 갖고 있고 역량이 준비 안 됐다, 절대로 그 학생은 합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것은 그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절대 조건이 아니라 더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인식을 하셔야지 그것을 절대적인 요소로 바라보는 것은 좀 다른 시각으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낙원 학생이 만약에 소개팅을 곧 나갈 예정이에요. 예정이다. 그리고 뭐 그냥 흘러가는 소개팅이 아니라 타겟 소개팅을 받는 거죠. 평상시에 너무나 마음에 들어했던, 잘 알아봤는데 이 친구 내가 봤을 때 아주 나랑 잘 맞는다. 그래서 이 친구 정말 중요한 자리예요. 본인이 워낙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주변 친구들한테 야, 내가 좀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스타일을 하면 좀 어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거란 말이죠. 학생 친구들이기 때문에. 물론 돈을 주고 이렇게 컨설팅까지 받지는 않겠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 자체가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나의 이미지를 점검받는다라는 것은 그 해답 자체가 플러스 1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1을 지워버리면 자신감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신을 가져가는 그 단계의 가치 자체가 저는 충분히 이제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시피 마이너스 1을 지우는 과정은 굳이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친구들도 있고 취업에 성공한 선배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교수님,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고 부모님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내 주변과 자신을 셀프 점검함으로써 충분히 갖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만약에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해 돈을 들여야 한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만나지 않겠습니다. 제 이미지에 돈을 들여야 된다고 그럼 하면. 만약에 왁스를 사야 된다. 왁스를 그 정도는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왜 자신감을 코치를 받아야 돈을 주고 코치를 코치까지 받아야 된다. 그건 아니다. 이러면은 사실 약간 저를 속이고 기만해 가면서 만나는 느낌 아닙니까? 정말요? 그 정도까지인가요? 그래요. 조금 좋은 옷을 입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나 그런 걸 수도 있는. 그런 거는 이제 다 제가 판단하에 제가 한 거니까. 그랬잖아요. 센스가 좋다니까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두 팀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토론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진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동안 인사 담당자들이 취준생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았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디 진실만을 말씀해 주세요. 네, 먼저 민지 학생 임기만 대표님께 질문해 주세요. 네, 대표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면접 시에 같은 능력을 가졌다면 알맞은 이미지를 가진 지원자에게 끌리는 것은 맞다. 그렇다. 그렇다. 왜냐하면 자 보겠습니다. 좀 기다려보고요. 자, 기다렸을 때 이미 지금 심박수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기다려보고 해서. 저는 그렇다라고 봅니다. 이왕이면 면접 이미지 메이킹 여부를 떠나서 지원자로서 이왕이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게 준비하는 것들은 기본 예의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낙원 학생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미지도 스펙이 되어버린 현 상황 문제 없다?
네,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다. 문제가 있다고 인정해야죠. 담하게 인정을 그렇죠. 해주셨는데요. 한번 헤어진 거니까. 저는 일단은 문제를 있다라고 생각한 이유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 정도 문제는 우리 구직자들이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 이겨내는 것처럼. 이겨낸 것처럼. 네. 알겠습니다. 자, 민지 학생 두 번째 질문 해주세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서와 전혀 맞지 않는 이미지의 지원자가 문을 열고 들어섰다. 느낌이 좋으실까요? 좋지 않을 겁니다. 좋지 않다. 좋지 않은 겁니다라고 않다. 일단 지원자의 첫 인상을 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게 면접 답변이 긍정적으로 갈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첫 인상이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이 지원자가 제대로 답변하고 면접관이 듣고 싶고 보고 싶은 태도를 보여줬다면 면접은 긍정적으로 판결이 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온 학생 마지막 질문 해주세요. 네, 민지 학생처럼 고스펙에 말도 똑부러지게 하는 지원자가 스타일이 좀 별로라면 떨어뜨릴 것이다.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말을 똑부러지게 하잖아요. 그렇죠. 스타일이라는 건 얼마든지 이제 조언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데 말을 똑부러지게 한다는 건 굉장한 영역이거든요. 게다가 고스펙이다. 맞아요. 게다가 민지 학생이다. 그럼 당연히 바뀌는 거죠, 당연히. 사실 민지 학생이야말로 예쁘지. 민지 학생 1승. 예, 네. 예쁘지. 의문의 1승. 똑똑하지, 진짜. 예. 그렇습니다. 당연하게 취업시장에서는 당연하게 너무 숨은 인재입니다. 숨지 않고 나와 있는 인재죠. 그렇죠. 나와 있는 인재네요. 제가 숨어 있는 인재네요. 그러면은 숨어 있습니다. 저는. 네.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스펙이 되는 이 시대에 이미지 메이킹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최후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지 학생부터 해주시죠. 네, 최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미지 컨설팅은 두 가지 분야에서 가능합니다. 일단 저의 전체적인 외모를 이 기업에 맞게 점검할 수 있고요. 또 태도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한 가지 의문을 품을 것입니다. 이미지 컨설팅을 받는 것이 내가 하는 것보다 나은가? 내가 하는 것과 차이가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전문가의 손길을 타게 되면 내가 하는 것보다 낫게 됩니다. 취준생들은 면접까지 힘든 관문을 여러 개 통과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 아닐까요? 이미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면 받아야 합니다. 이상 최후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네, 최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메이킹 컨설팅이 가지고 올 악순환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메이킹은 면접 과정, 취업 과정에서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합니다. 한정된 시간과 비용을 거기에 사용하는 것은 효율적인 사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짜 중요한 나의 직무 역량을 개발하는 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와 취준생에게 이미지 컨설팅의 보편화가 주는 악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선천적 요소가 크게 작용하는 외모의 가중치를 높이는 것은 사회에게도 그리고 우리 취준생에게도 악영향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외모보다는 나의 진짜 실력이 그리고 정형화된 이미지보다는 나의 제대로 된 개성이 존중받는 사회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자, 사람에게 있어서 이미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죠. 지성, 감성, 인성을 고루 갖춘 미래 인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이미지를 구축하면 좋을지 고민해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취준진담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